개해. 예. 요 경우에 지지의 세력이 없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주는 자인데, 요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기본적으로 일지에서 영향을 주는 자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죠? 공간적으로 대문안, 대문밖, 대문밖에 불미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에 제가 없을 때는 앞에 제가 없을 경우에, 예, 없을 경우에 늦게 만혼 안정 이래 보면 되죠. 안정. 예. 만혼하의 안정이다 이래 보는데, 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천간적으로 짝이 대가 있죠. 짝이 대가 있는 데다가 개수가 땅바닥에 뭐가 세력이 있죠, 그죠? 개수가 땅바닥에 세력이 있으니까 이 개수가 활발해요, 안 해요? 활발하게 짝을 지으려 한다는 거예요. 한쪽이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짝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제 무신임 입장 같은 경우에 그 지장간 임수가 그리고 원래 임수가 결국 안방 부인의 역할이에요. 바꿉니까? 배우자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두고 불미사라니까. 불미사. 아름답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나쁘진 않는다. 그렇죠. 왜? 임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수가 짝이 맞거든요. 밤새 고민해봐도 개수가 내 마누라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비빅 전화해가지고 예? 연락이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이게 불미사 발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 격국에서 희신, 귀신 개념을, 제가 귀신이에요, 사실은. 기기 개념을 한다면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결국은 이게 내 건 줄 알고 크게 음양짝을 지웠지만 둘 다 피곤한 존재라는 거죠. 결국. 그때 이제 해가 망신이 되면은 예. 커집니까? 망신이 되면 더 커지는 거죠, 당연히. 대망신입니까? 그렇죠. 반드시 시의 망신은 이제 이때의 본인 망신의 어떤 요소로 또 해석하지만, 이 본인 망신은 언제예요? 소년이 아니요, 청년이 아니요, 장년이 아니요, 말년의 망신도 되고 자식의 망신스러운 요소가 발생하는 자식이 따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예? 예? 이걸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자신의 행위가 자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자신이 그러한 것을 취했으므로 자식에서도 망신 요소가 발생해가 자기에게 다시 망신을 주게 된다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육친에서 여자 팔자에 편인이나 인수가 육친적으로 뭐냐면은 소년 시절은 엄마죠, 그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자식의 자리에 가까워져 있는 인수는 뭐냐면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사위를 기준으로 보면 뭐가 돼요? 사위가 기준으로 되면, 임일주다 칩시다. 임일주를 쳤을 때에 제가 뭐죠? 오나 사죠, 그죠? 이 편제나 정제나를 오행적으로 낳아주는 자는 인이나 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를 낳아주는 자는 식신이고, 그죠? 식신은 장모단 말이죠. 장모에게 무슨 요소? 장모를 중심으로 보니까 수가 인수에 해당하다는 거죠. 편인이 원래 사위가 되는 거예요. 편인. 그렇죠? 근데 여자 팔자에 인수를 용납하지 않는 글자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여식을 시집 보낼 때 고생한다, 안 한다?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인수 요소가 약하니까. 그죠? 그럼 인수 요소가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식신상관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화되어 있는 모양의 인수가 약하다면 자기가 할 말을 아낀다, 안 아낀다? 그러니까 당신 딸을 시집을 보내려면 우째하라고 해요. 참아야 하느니라. 인수 요소를 강화시키십니다. 알겠죠? 이게 자기의 행위와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이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육친 요소에 의해서 나무 식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할 때 부족한 육친은 자기 행위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 인수 요소를 강화시키죠. 근데 어느 운이 오면 인수운이 오면 엄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뭐예요? 수운이 오니까 인수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오미가 어떻게 돼요? 약화되니까 그때는 좀 예의에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자기 말도 아끼고 하더라죠. 그러니까 사위가 오더라. 그런데 인수와 반대편 운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토운이다. 이때는 뭐예요? 운으로 볼 때는 재물이잖아요, 그죠? 자기 활동력에 의한 것이든 주변의 활동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재물이라는 요소에 자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주머니 돈 있으니까 선보러 나가면 어찌한다고 해요? 따라 나가고 막 쫓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고주머니 돈 있으니까 이래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처녀 엄마가 처녀는 괜찮던데 처녀 엄마 너무 시끄럽더라. 예? 그죠? 그러한 요소가 발생해가지고 정작 물을 오는 건 자기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딸만 물으러 온다니까요. 자기 딸만. 그러니까 내 물으러 오면 엄마가 한번 불러보시오. 엄마가 그 일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 하냐? 절대 선볼 때 따라가지 마라. 시집을 진짜 보내고 싶지요? 하면 보내고 싶다 이거라. 그럼 절대로 선볼 때 가지 마라. 그래 시집 몇 명 보냈어요. 몇 가지 방편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 이모가 가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불교 신앙을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가가 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이 완전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를 좀 하든지 책을 좀 보든지 그 들어앉아가 탁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식신상관을 줄이고 인수를 갖다 열어놓는 거죠, 그죠? 행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더라 이거죠. 만약에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 사이가 도고도 가능한 거야. 그렇죠, 바로 그거죠. 또 일지에 바로 편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일지 편인 이런 모양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뒷날에 서방님하고 인연이 박해지면 사위 동거나 딸 동거를 해요. 딸 동거나 사위 동거. 인수가 원래 식신상관을 아들로 볼 때 인수는 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 동거도 되고 인수가 사위 동거. 딸 동거가 되고. 그렇죠. 사위 동거가 되고. 그러나 이제 편인 인수가 비슷한 별이니까 딸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사위와 같이 산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네. 밑에 편제가 놀면 시모동거인데 시모동거 또 우리 아픔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시모동거에 의해 이런 경우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신금에 뭐예요? 오행적으로 강한 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잘난 시어머니하고 사니까 억수로 피곤하다. 근데 이 임수하고 짝이 되는 자는 뭐예요? 정 아니면은 문학기인데 무기 요소가 팔자 지장간 쪽 같이 있으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시에 모시게 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재성만 드러나 있고 비견이라든지 인수 요소가 없지요, 그죠? 이럴 때 비견이라든지 짝이 되는 요소가 지장간 내에 없으면 편친 동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중에 한쪽만 주로 동거인데 주로 시모 동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팔자에 기본적 인자가 있는데 이것을 도와줄 때 그런 인생을 살고 그것을 방해할 때는 그런 인생을 안 산다는 거죠. 편친 동거는 한시적이죠. 보통 한쪽이 안 계실 때니까. 둘 다 있을 때는 둘 다 있을 때 있는 모양 하고 있으면 이제 동거를 많이. 그렇죠. 그 형태가 다 달라요. 남자 팔자에서도 실제로 무신일주 남자 같은 경우에 뭐예요? 식신 동거가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재신까지 드러나 있으면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무리지어 한 집에 사니까 예? 자기는 그냥 9시 9 to 5 9시 출근 다시 퇴근한 직장하면서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같이 밥장사하는 거예요. 예, 무리지어 가지고 돈은 누가 벌어요? 장모하고. 복은 있는 사람이라 해요. 그러니까 밥장사에 맨날 돈 벌어주는데 장모님은 물리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주 그 재밌는 경우가 이제 무신일조 사람 중에 이 양반이 이 관성이 빨리 발달하지 못하고 시에 발달했었어요. 아마 시에 이렇게 발달했었는지 약하게 천간에 놓여 있었든지 아마 그랬을 건데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성이 약해서 세월이 와야 명예를 이룰 수 있는 팔자인데 처음에는 어디에 근무했느냐면 농협에 근무했었죠. 금융기관에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창고에 있은 거죠. 거기에 이제 자주 오던 사람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장모가 돼요. 장모가 되는데 장모가 이 사람을 보고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힘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 보고 딸하고 결혼시키고 글 공부를 열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장모를 누가 버리겠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은 젊은 날의 꿈은 벼슬이잖아요, 그죠? 명예를 쫓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니까. 자, 봅시다. 자, 그다음 대운에서의 육친하는 거예요. 대운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대운에서 보는 방법. 자, 일반적인 대운에서 비경급제는 대체로 그 금전의 분탈, 금전의 희생, 그다음에 경쟁, 경합의 상황, 손재 이런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 대체로 재물의 번영, 재물활동, 조직사회에서도 식신상관은 관을 극하죠. 대체로 오행적으로 식신상관이 관을 극하니까 그렇다고 조직사회에서 갈등 이런 요소로 발달하죠. 여자는 남편의 활동력 제한, 남편과의 정신적, 현실적 갈등 이런 요소를 잘 발달하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을 때는 관성이 작용을 못하니까 조직사회를 떠나서 금전활동을 하는 거. 조직사회를 떠나가지고 금전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편재정제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싫어도 맨날 일해야 되고 금전 때문에 바빠야 되고 하는 시기가 편재정제 재운입니다. 주거지로는 상가, 번화가, 바쁜 곳, 시끄러운 곳, 바쁘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편재, 시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정제는 그래도 활동력이 왕성하긴 하더라도 고정적인 업무죠. 고정적인 업무. 그 다음 편관정가는 조직 직장 형태의 활동.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큰 조직과의 관계, 큰 조직과 관계한다. 또는 관청과 관련된 그러니까 용역, 대리점, 납품, 인허가, 체인. 하다못해 맥주를 팔아도 체인점 맥주.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뭡니까? 체인점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대체로 편관은 실속 없는 일에 많이 노출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정의는 사회적 활동력의 저해.
임대사업 중심의 금전활동. 현인 정인의 생산 제조는 잘 안 된다. 생산 제조. 그래서 대우는 주로 뭐로 보시느냐면 대우는 주로 주거 또는 환경 이렇게 보세요. 주거나 환경. 주거나 환경 요소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 자, 글자 자체로서 우리가 따져보는 방법들을 몇 번 훈련해 봤죠. 자축이다. 어떤 곳이에요? 골목 안, 조용한 곳. 그 다음에 산만디, 귀신 나오는 곳. 귀신 나오는 곳. 임묘지는 주로 뭡니까? 학교 주변, 조용한 곳, 주택가, 교육 환경. 그죠? 사오미는 뭡니까? 번화가, 중심가. 그 다음 신유술은 어디로 해요? 신유술은 공장가, 소란가, 금융가. 회자축은 조용한 곳이죠. 이 글자 간지 자체로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편제로 쓰인다면 자, 이게 뭡니까? 새벽에 준비하는 곳이고 교육적 환경이고 한데 이게 편제란 뭐예요? 문방구 옆집. 버스도 간간히 섬, 마을 버스도 이렇게 유추를 해놔가지고 확장하면 그 사람의 주거 환경이 그 대운 변화에 의해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대로 대체로 그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이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는 주로 경험적으로 보면 빌딩이에요. 빌딩 또는 고개지역. 빌딩 또는 고개지역. 높다는 거죠. 사오미는 뭐예요? 기운이 펼쳐져 튕겨 올라가 있죠. 그죠? 이렇게 위에 산다 또는 빌딩이다 이런 뜻이에요. 빌딩. 그 다음에 세운은 주로 이제 그 대운이 주로 주거나 환경이라면 세운은 주거 환경, 아까 계절, 계절적인 요소라면 세운은 주로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또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중심이다. 자, 비견급제는 손재, 동업작사, 인간관계 갈등. 아주 상승작용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형제 도움 이런 것도 되긴 되죠. 비견.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새로운 일, 사업 확장, 이사. 상관은 관제 구설 요소를 안고 있다 또는 잡음, 소모 지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차마 교통수단의 교환, 식구의 늘어남 이런 것들이 식신상관의 주로 요소입니다. 그 다음 편제정제는 주로 그 금전융통, 갯돈, 매매, 재산 증식, 부동산 매도에 의한 현금화. 그 다음 편관정관은 편관은 대체로 관제, 시비, 실속 없는 일, 사고, 망신사, 병고 이런 것들이 되고 정관은 대체로 명예사나 직장사의 발전. 그다음 편관정관 공이 그 감투 발전에 따른 재물 소모. 이렇게 뭐 장시키고 총무시키고 이러면 뭐 돈 쓸 일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는 대체로 매사지연.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축소, 위축.
여자의 편인 대운, 세운의 대체로 오늘도 뭐 어디서 채널링 했는가 모르겠는데 손 없는 아이 이런 거죠. 손 없는 아이. 손목까지 있는데 딱 손만 없는 거예요. 본인 세운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의료 분쟁이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얽힌 게 이야기가 뭐 들어왔었는데 계속 그 주치를 했는 그 사람이 애를 받은 게 아니고 당직 자기가 주치한 사람이 아니고 당직이 받은 거예요. 당직이. 그래가 이제 결국 막 안에 내부적으로 막 이제 막 서로 막 골치 아프게 얽히고 설킨 게 오늘 그 상담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 전부 다 엄마가 편인 대운 편인 세운 이럴 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자식이 들었었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첨가는 상관이 첨가의 작용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지지 작용력은 상당히 많은 작용력은 최소한 체중이라도 모자란다. 최소한 체중이라도 즉 식신상간의 정반대편이잖아요. 편인이라는 요소가 저거는 임신되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임신이 돼 가지고 임신부터 생산까지 예. 생산까지인데 이제 아주 그 하이테크는 뭐냐면 편인운이 있으면 편인의 끝부분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좀 와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요때는 뭐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요때 딱 이제 나와가지고 쫙 키우면 작게 나와 크게 키우는 아주 하이테크가 되는데 만약에 이 편인 대운을 한참을 맞이하고 그 편인의 운 속에 태어난 애들을 보면 전부 체중이 모자라거나 신체적으로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관찰 잘해야 됩니다. 정인운에는 뭐 그런 요소가 좀 강하진 않은데 경험한 바로는 저 때 태어난 애들은 전부 뭐가 하나씩 빠져도 빠져요. 제일 피해가 적은 경우가 체중이 부족한 거. 체중이 부족한 거. 그래서 세운은 인물, 사건, 상황이 되고 대운은 주로 환경, 무대, 주거, 계절 이런 개념으로 사건 설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월간에서의 육친, 달에서 이제 우리가 육친을 적용해가지고 할 때는 대체로 월간은 그 육친보다는 신살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월간은 그대로 그 세운의 연결 도구다. 세운의 연결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운의 연결 그대로 되는데 주로 이제 사건 중심이 되는 거죠. 사건 중심인데 자, 달끼리 서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잘 한번 봐보세요. 달끼리 연결하는 것은 대체로 양에 속하는 것은 명에 속하고 계획에 속하는 거예요. 계획. 그 다음에 음에 속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였죠. 실이고 현실적 요소인데 요놈은 주로 그 생겨나는 궤도가 장생지에 태어나가지는데 양간장생지에 만들어져요. 주로 양간장생지는 인신사해죠. 인신사해에 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언제 강화돼요? 병갑 이것들 전부 다 좌오묘유 요때에 가장 뜻이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언제 마감된다고 해요? 술에 진술충미의 대처럼 매듭돼요. 진술충미의 매듭. 그래서 인호술이 가는 게 4개월, 8개월에 대처럼 매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인 문제라든지 서류, 학문,
뭐 주로 명예에 관련된 문제는 사건 발생이 인신 사회에 주로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활발히 움직이지가 요때 활발히 움직이지고 매듭이 되는 것은 요때 매듭이 된다고 보면 되죠. 진술충미. 자, 근데 양간장생은 이런 모양으로 가는데 음간장생은 어디로 가요? 좌우묘유에서 장생하죠. 좌우묘유. 을정기신계 음물은 요게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금전이라든지 또 추진하는 일. 예, 또 현실 속의 어떤 현실적 그 문제에서 물적 요소가 움직여야 되는 거. 물적 요소가 움직이는 거. 이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물적 요소 움직이는 것은 어디서요? 좌우묘유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진술충미 요소의 매듭을 못 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신에 가장 강해졌다가 활발하게 거론됐다가 그 다음에 진에 다시 매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주기가 8, 즉 16개월, 16개월 주기에 얽혀 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예. 순돌이가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건은 물적인 요소가 움직인 거죠, 그죠? 물적인 요소가 움직여가지고 이 8개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빌려달라는 사건이니까 빌려주는 요소가 강화되었다가 서서히 해소돼 나가는 건 요 시기 사이에 서서히 해소되었다가 매듭은 대체로 16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16개월. 이 8주기, 아까 4주기 있었죠, 4주기. 4 더하기 4 하면 8이죠, 그죠? 이 8. 일반 교실. 예? 양금하는 게 양간이라는 것은 양간의 사건의 속성이 대체로 그 뭐 명예에 관련된 거나 서류에 관련된 거, 인허가 이런 거 있죠. 세운에서 말하는 달에서 만들었을 때 달에서 주로 이 논리를 적용하면 그대로 잘 들어맞아요. 예. 물론 아주 큰 프로젝트는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연 단위로 해야 되겠죠. 연 단위로. 연 단위로 언제 만들어져가 언제 매듭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대부분 다 이 물적인 요소가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다고 세운의 달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학적인 질문이 요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 사건이 많아요. 이 달주기로. 그 다음에 일주기도 있습니다. 일주기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질병이라든지 작은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 무슨 주기로 8주기를 거쳐서 16일 만에 뭡니까? 금음은 온달되고 온달은 금음되고죠, 그죠? 16일에 보통 16일째죠, 그러니까 만들어져가 15일 딱 끝나는 자리에 이 글자가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16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감기에 걸렸다. 자, 이 물적 요소죠. 감기의 열례가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먼저까지는 만 7일에서 8일째까지는 대체로 고생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8일 이후는 서서히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대체로 어떤 질병이 딱 튀어난 초기 단계의 모양이 있으면은 대체로 2주기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2주기는 대체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대체로 강화된다는 거죠. 강화됐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아무리 지랄 같은 병도 누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병마도 손님으로 취급했다고요. 병객이 찾아들면 병도 이 손님으로 맞이해서 7일 동안 놀다가 누그러진다는 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일주일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죠?